네, 화창한 화요일 확실한 이슈부터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로 또 주제 그리고 종목까지 풀어볼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약간 좀 특이한 건데요. 기업 구조 개편에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네. 혹시 기업 구조 개편과 관련된 주식 뭐 있는지 혹시나 아세요? 저희 또 뭘로 보고 이러십니까? 네. 일단 뭐 삼성그룹도 있고요. 네. 현대차그룹도 있고 삼성에서는 삼성 STS 그리고 제일모직,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글로비스 있죠. 네. 그리고 LG 쪽에서는요. 비상장 업체예요. 범한판토스가 있습니다. 네. 저희 PD님이랑 또 성함도 비슷해요. 이 구광모 상무님이 또 경영권 승계를 네.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요. 네. 롯데쇼핑 그리고 SK케미칼도 보이고 있죠. 좀 아, 많이 알고 있죠. 이거 대충 아시는데요. 그럼 기업 지배 구조 개편 관련주들이 네. 이거 요즘 뜨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확히 개편이란 것까지 들어가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지배구조 개편이면 보통 뭐 2세, 3세의 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좀 은밀한 작업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너무 대기업 위주로 재벌 위주로 보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좀 어떤 원론적인 걸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기업 구조 개편 이런 전반적인 기업 구조의 그런 개편 그런 개편이 뭐냐면 대주주 흔히 얘기해서 최고 경영층이 얘기하는데요. 어떤 최고의 경영층이 있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에 해당되겠고요. 그 밖에 일단 종업원도 있겠고요. 네. 채권자도 있겠는데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강의 어떤 그런 원칙을 우리 기업 구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기업 구조란 것이 나라마다 그리고 역사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진행되어 왔고요. 네. 이것이 나라마다 문제가 됐었어요. 뭐 그 나라는 왜 그런 것을 하고 있냐 해갖고 OECD에서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업 구조 개편에 대해서 뭔가 모범 답안 하나 만들자 얘기해왔고요. 결국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난 1999년에요. 기업 지배 구조 기본 원칙을 마련했는데요. 네. 물론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건 맞죠. 나라는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화두는 경영 투명성과 경영 지배자들의 책임성 그리고 주주에 대한 공정성을 존중하자는 큰 원칙을 한 것이 바로 기업 지배의 원칙적인 모델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OECD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뭐 생각보다 투명성이나 뭐 책임감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거에서 기존에 저희가 인식했었던 뭐 대기업들의 은밀한 이 공작 이런 거랑은 좀 사뭇 다른 TV에 것 나오는 같아요. 거, 뭐 이런 것들이, 네. 드라마에서. 네. 근데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좀 더 쉽게 한번 풀어주시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특히 이제 외국은 외국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돌아보면 네.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196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고도 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대기업 위주의 정책 지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말 중에 또 웹스터 사전에 등재된 말 중에 하나가 네. 재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벌이란 조직 같은 것이 우리나라밖에 실제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 어떻게 성장했냐는 것인데 그 문제를 좀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재벌이라는 것이 고도 성장하다 보니까 소위 순환 출자 서로 이제 나눠서 네. 제가 민영 씨한테 자본을 주고, 주고 네. 민영 씨도 저한테 출자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 출자하는 거 있고 또 순환 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A, B, C, B, A 갖고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결국 돈 하나 갖고 여러 회사를 지배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보면 조그만 지분을 갖고 어떤 재벌 회장이 다 큰 기업들을 막 주물럭말럭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으니 이 차에 뭔가 경영 지배를 단순하면서도 이런 OECD에 대한 거에 원칙에 투철하자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 소위 기업 재편에 대한 개편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SK가 문제가 됐던 거죠. 최근에 어저께 나왔던 SKCNC와 SK 합병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위 쉽게 얘기한다면 뭐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를 조금 줄여보자 이런 거 움직임으로 파악이 네. 되고 있는데요. 네. SK CNC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가 좀 그 이야기 살짝 풀어볼게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죠? 나눠 먹는다 그러면 약간 서운하죠. 높은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SK는 우리나라 1992년에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자본 투자가 이제 활성화 자유화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소버린 사태가 일어나면서 경영권 문제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대적 M&A 이런 건 아닌데 외국계에서 네, 저희 네. 걸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별로 지분이 별로 없는데 뭐 이상한 거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주가가 그래서 당시 SK가 한 2년 반 만에 주가가 뭐 6배, 10배 올라갔거든요. 그 적대적 M&A 했고 결국 그 다음에 여러 문제가 돼서 큰 집도 지금도 가 있지만 예전에 한번 갔을 때 그런 문제를 갔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최태원 회장이 SK에 대한 지분은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 네. 그걸 갖고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그 밑에 계열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SK CNC라는 회사를 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최태원 회장이. 그래서 옥상옥의 구조가 됐는데 네. 그럼 뭔가 좀 단순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영의 투명성을 이루자 이런 것에 한 것이 어저께 나온 발표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증권가에서는 어때요? SK CNC나 SK에 대한 시각이 뭐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보면 SK랑 SK CNC 합병은 한 4, 5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맞아요. 것인데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펀드멘털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경영 구조, 경영의 투명성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호재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겠고요. 증권회사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미 SK랑 SK CNC, 특히 SK CNC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어제도 재확인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어제 신문 기사들을 쭉 한번 읽고 있었는데요. 이 정부 측에서도 지배구조 개편을 좀 이렇게 독려하는 네. 그런 법안을 내놓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독특했어요. 원샷법? 제가 그래서 그 이름부터 말을 안 들거든요. 저는 또 술을 안 맞아요. 마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원샷법이란 뭡니까? 원샷이라는 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한테 그렇지만 네. 원샷 한번 끝내자는 얘기도 네. 있겠고요. 또 보면 예전에 그 나쁜 놈들 보면 총 하나로 다 죽인다 이런 얘기 원샷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 원샷법이란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앞서도 네. 말씀드린 순환 출자고자가 워낙 심각하게 돼 있고 그걸 정부 차원에서 여러 번 이런 걸 해소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소규모 합병할 때 또한 제한도 있겠고요. 네. 또 기업 인사를 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그래도 워낙 과도한 돈이 들고 또 지주사 행위 요건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강제로 전환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한 번에 뭔가 좀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 이번에 정책적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번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냉정히 보면 물론 다른 기업도 해당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순환 출자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어딘데요? 더 이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 모르겠고 큰 회사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랑 삼성 그룹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비판적인 분들은 원샷법이라는 것은 결국 두 그룹을 지원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 업체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두 그룹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오면 네. 그 혜택은 뭐가 되겠어요? 그 두 그룹이거든요. 아. 그 두 그룹 중심이 제가 봤을 때 호재 인식하는 것이 맞죠. 근데 잠시만요. 이거 돌발 질문인데요. 네. 이 정부 측에서 이렇게까지 뭐 법안까지 내놓으면서 이들의 지주사 전환을 이 독려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가 얻어가는 게 뭐가 있죠? 이게 보면 뭐 약간 복잡한 얘기 들어가면 경영의 투명성에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이 그리고 중소기업 보호, 상생회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순환 출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생이나 이런 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게 현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라도 경영의 투명성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세금을 때리건 어떻게 됐건 간에 합리적인 하나는 것이고 그것이 국내외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줄곧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도 국내 기업을 바라보는 특히 현대차나 삼성그룹을 바라보는 인식도 긍정적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호재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관련한 법안도 나올 채비를 갖추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중요한 건 이러한 이슈 속에서 관심주는 뭐가 될 것이냐일 텐데요. 오늘의 탑픽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되는 건 딱 두 그룹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삼성이랑 삼성과 현대차 현대차. 그룹인데요. 네. 특히 이제 왜 이제 관심이 있냐면 5월 14일인가를 기억하는데 작년 삼성 SDS 상장일이 딱 6개월이 되는 날이거든요. 6개월이라는 것은 보유예수가 이제 풀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네요. 이제 뭔가 주식을 갖고 뭔가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지랑 상관없이 증권시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그룹이 있는데 현대차보다는 삼성그룹이 요즘 보면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경영권 승계 예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탑픽은 제일모직이다. 네. 제일모직은 하여튼 삼성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호재 인식하는 거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하여튼 ETF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일모직이 됐건 삼성전자건 삼성 SDI, SDI 뭐가 오를지 모르잖아요, 자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샀다 팔을 수 있는 것이 바로 ETF다. 그게 바로 코덱스 삼성그룹. 코드 번호까지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잖아요. 102780이거든요. 이것이 코덱 웬만한 삼성으로 한 번에 샀다 팔을 수 있는 그런 좋은 ETF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삼성그룹주 내에서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그룹 ETF에 관심 갖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